당신은 오늘도 걸으셨습니까? 걷기는 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잘못 걷는 순간 약은 독이 됩니다. 무릎은 절대 갑자기 망가지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픈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 때문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무릎과 관절 환자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무릎이 나이 들어서 아픈 줄 압니다. 하지만 무릎은 나이가 아니라 패턴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보는 무릎을 망가뜨리는 걷기 습관 3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습관은 당신도 이미 하고 있을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그만큼 흔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무릎을 지키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60대의 58%는 이미 무릎 연골이 닳아 있습니다. 70대의 74%는 걷기만 해도 통증이 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무릎 통증 환자의 82%가 잘못된 걷기 습관 때문에 생긴 통증이라는 것입니다. 무릎은 기계와 같습니다. 조금만 비뚤어져도 몇 년 뒤에는 완전히 망가집니다. 이걸 모르고 걷는 순간 걷기 운동은 무릎을 망치는 가장 위험한 운동이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엔 괜찮았는데 걷고 나면 무릎이 욱신거립니다. 평지는 괜찮은데 내리막만 가면 통증이 찌릿합니다. 걷고 난 밤에 무릎이 뜨겁습니다. 쪼그려 앉았다 일어날 때 악소리가 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있다면 당신의 무릎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무릎 안에서는 연골이 조금씩 닳아내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말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노년층 관절 환자를 보며 느꼈습니다. 무릎 통증은 절대 운명이 아닙니다. 습관의 결과입니다. 세계적인 의학 저널과 국제보건기구, 국제관절학회 연구에서도 강조합니다. 무릎 통증의 절반 이상은 걷는 방식, 걷는 시간대, 걷는 표면, 즉 습관 때문에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한국인의 무릎은 더 약합니다. 좌식 문화, 계단 중심 환경, 오래 걷는 생활 습관 때문에 연골이 쉽게 닳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걷느냐가 당신의 무릎 수명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10명 넘는 시니어들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환자분이 말합니다. 선생님, 이상하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릎이 아파요. 정말 그럴까요? 아무것도 안 해서 아픈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잘못된 움직임을 반복했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무릎은 조용히 망가집니다. 연골은 신경이 없습니다. 아플 때는 이미 너무 많이 닳아있는 상황입니다. 당신의 무릎이 지금 아픈 이유는 나이가 아니라 습관의 기록입니다. 당신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떻게 걸었는지가 지금의 통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1시간씩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걷고 나면 무릎 옆이 찌릿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걷는 게 몸에 좋은 줄 알았어요. 저는 그분의 걷는 자세를 보자마자 원인을 알았습니다. 발끝이 10도 이상 바깥으로 벌어져 있었고 보폭이 너무 넓었습니다. 이 2가지만으로 무릎 관절의 압력이 40% 올라갑니다. 그분은 건강해지려고 걷고 있었지만 매일 무릎이 망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76세 남성분이셨습니다. 등산이 취미였고 30년 넘게 산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리막길에서 무릎이 뚝 소리를 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나는 산을 많이 다녀서 무릎이 단단해진 줄 알았는데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내리막에서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평지의 3배입니다. 그분은 내리막을 무릎을 쭉 펴고 내려가는 습관이 있었고, 그 습관이 30년 동안 연골을 계속 깎아내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했던 운동이 오히려 무릎을 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해치고 있습니다. 무릎은 자동차 타이어와 같습니다. 조금만 틀어져도 몇 달이면 한쪽만 닳아버립니다. 사람 무릎도 발 방향이 5도만 틀어져도 압력은 20에서 30% 이상 올라갑니다. 걷기 운동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 걷는 걷기가 문제입니다. 이제 핵심을 공개하겠습니다. 무릎을 망가뜨리는 걷기 습관 3가지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무릎 수명이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끝이 5도에서 15도 바깥으로 벌어진 걷기입니다. 이걸 오리발 보행이라고 합니다. 60대의 절반 이상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걷습니다. 왜 위험할까요? 발끝이 벌어지면 무릎 안쪽 연골에 30에서 40%더 압력이 실립니다. 무릎 통증 환자의 70%가 이 오리발 보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걷고 나면 무릎 안쪽이 쑤십니다. 계단 내려갈 때 통증이 심합니다. 오래 서 있으면 무릎이 뜨겁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있다면 당신의 무릎은 이미 경고 중입니다. 발끝의 방향을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폭을 넓게 걷는 습관입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보폭 넓히기를 강조하면서 이 습관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골격 구조는 보폭을 넓히면 무릎 앞쪽 연골이 압박됩니다. 보폭을 10cm 넓히면 무릎 압력은 25% 증가합니다. 특히 고령층은 엉덩이 근육 감소로 인해 보폭 넓히기가 무릎만 혹사시키고 몸 전체 균형은 더 무너집니다. 보폭이 넓으면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릎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세 번째는 내리막을 무릎을 펴고 내려가는 습관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내리막은 무릎 부담이 3배입니다. 무릎을 펴고 내려가면 무릎 부담이 6배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을 굽히면 더 힘들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무릎은 굽혀야 압력이 분산됩니다. 펴고 내려가면 연골이 직접 바닥을 긁듯이 손상됩니다. 이 3가지 습관은 당신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무릎은 조용히 달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자세를 단 3가지만 고쳐도 무릎 연골 소모 속도를 50%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이나 수술보다 효과가 훨씬 빠릅니다. 지금부터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발끝을 5도 안쪽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발끝과 무릎 방향을 일직선으로 맞추세요. 발끝을 조금만 모아도 무릎 통증이 2주 만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거울 앞에서 걸어보세요. 발끝이 어디를 향하는지 확인하세요. 두 번째 방법은 보폭을 발 한 개 반만큼만 유지하는 것입니다. 60대 기준으로 발이 23에서 24cm라면 보폭은 35에서 40cm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 넓히면 관절 부하가 증가합니다. 보폭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무릎 압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 방법은 내리막에서 무릎을 살짝 굽혀 내려가는 것입니다. 무릎을 10에서 15도만 굽히면 압력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지팡이가 체중의 20%를 분산시켜 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팡이는 무릎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도구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걷기 전 3분 무릎 예열 루틴입니다. 종아리 스트레칭을 30초 합니다. 허벅지 앞 근육 스트레칭을 30초 합니다. 무릎 돌리기를 20회 합니다.
이 간단한 준비 운동이 무릎 부상을 70% 예방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걷기 후 얼음을 10분간 대는 것입니다. 무릎에 화기를 내려 연골 손상을 방지합니다. 특히 걷고 나서 무릎이 뜨겁다면 반드시 얼음찜질을 하세요. 염증을 줄이고 회복을 돕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당신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됩니다. 댓글로 당신의 무릎 상태를 알려주세요.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겠습니다. 이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을 땐 등산을 절대 하지 마세요. 내리막 뛰기는 절대 금지입니다. 쪼그려 앉기는 10초 이상 하지 마세요. 이 세 가지는 연골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무릎 회복을 위한 최고의 조합이 있습니다. 근력 운동이 30%, 스트레칭이 30%, 걷기가 40%입니다. 이 비율을 지키면 무릎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특히 허벅지 앞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강해지면 무릎 압력이 30% 줄어듭니다. 하루 20회 스쿼트만 해도 무릎 통증이 크게 감소합니다. 스쿼트를 할 때는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게 하세요.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습니다. 무릎 각도는 90도까지만 굽힙니다. 천천히 내려가고 천천히 올라옵니다. 이렇게 하면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있었던 대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왜 요즘 걷고 나면 무릎 잡고 앉아 있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의사 말로는 잘못 걸어서 그렇다던데요. 남편이 반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 걷는다는 거예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발끝 좀 보세요. 항상 바깥으로 향하잖아요. 오늘 영상 보세요. 이 대화는 실제로 진료실에서 수없이 봐온 장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걷기 습관을 모릅니다. 가족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의 가족도 당신의 걷는 모습을 관찰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신발 선택도 중요합니다. 굽이 낮고 쿠션이 좋은 신발을 신으세요. 딱딱한 바닥의 신발은 무릎에 충격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러닝화나 워킹화가 좋습니다. 깔창을 추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걷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아스팔트보다는 흙길이나 우레탄 트랙이 좋습니다. 충격 흡수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공원 산책로가 이상적입니다. 콘크리트 바닥은 피하세요. 무릎에 가는 충격이 2배 이상입니다. 걷는 시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침에는 관절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후에 걸으세요. 오후가 가장 좋습니다. 몸이 충분히 풀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저녁 늦게는 피로가 쌓여 자세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날씨도 영향을 줍니다. 추운 날은 관절이 뻣뻣해집니다. 실내에서 충분히 워밍업 하세요. 비 오는 날은 미끄러워 위험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더운 날은 탈수로 관절액이 줄어듭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체중 관리도 무릎 건강의 핵심입니다.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에 가는 부담은 3에서 4kg 증가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6에서 7kg이 증가합니다. 체중을 5kg만 줄여도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영양도 중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드세요. 항염작용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뼈와 연골 건강에 필수입니다. 햇빛을 하루 15분 이상 쬐세요. 칼슘과 마그네슘도 충분히 섭취하세요. 우유, 요구르트,
녹색 채소가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8잔 이상 마세요. 관절에게 70%가 물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연골이 쉽게 닳습니다. 카페인과 술은 줄이세요. 탈수를 유발합니다. 수면도 무릎 회복에 중요합니다. 하루 7에서 8시간 자세요. 잠자는 동안 연골이 재생됩니다. 옆으로 누울 때는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세요. 무릎 정렬이 유지됩니다. 바로 누울 때는 무릎 아래 베개를 받치세요. 압력이 분산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명상이나 요가를 하세요. 심호흡을 자주 하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통증을 줄입니다. 웃음도 치료입니다. 행복 호르몬이 통증을 완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통증이 있으면 쉬세요. 무릎이 붓거나 열이 나면 운동을 멈추세요. 다음날 통증이 심하면 강도를 낮추세요.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수영과 수중 운동이 좋습니다. 물의 부력이 무릎 부담을 줄입니다. 일주일에 3번, 30분씩 하세요. 자전거 타기도 좋습니다. 무릎에 체중이 실리지 않습니다. 안장 높이를 적절히 조절하세요. 너무 낮으면 무릎이 많이 굽혀져 부담이 됩니다. 요가와 필라테스도 도움이 됩니다. 유연성과 균형감을 키웁니다. 하지만 무릎을 많이 굽히는 동작은 피하세요.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세요. 잘못된 자세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무릎을 굽혀서 드세요. 허리만 굽히면 무릎에 부담이 갑니다. 계단 오를 때는 난간을 잡으세요. 내려갈 때는 더욱 천천히 하세요. 한 계단씩 내려가세요. 앉을 때는 의자 높이가 중요합니다. 무릎이 90도가 되는 높이가 좋습니다. 너무 낮으면 일어날 때 무릎에 부담이 큽니다. 쿠션이 있는 의자가 좋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30분마다 일어나서 걸으세요. 화장실에서 양변기를 사용하세요. 좌변기는 무릎을 많이 굽혀야 해서 부담이 큽니다. 손잡이를 설치하면 일어날 때 도움이 됩니다. 욕조보다는 샤워가 좋습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으세요. 차에서 내릴 때도 조심하세요. 먼저 몸을 돌려 발을 밖으로 내리세요. 그 다음 천천히 일어서세요. 급하게 움직이면 무릎이 삐끗할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는 좌석을 앞으로 당기세요. 무릎이 너무 펴지지 않게 하세요. 정기적인 검진도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은 무릎 검사를 받으세요. 엑스레이로 연골 상태를 확인하세요.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연골이 완전히 닳기 전에 조치하면 수술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물리 치료도 효과적입니다. 초음파 치료, 전기 자극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염증을 줄이고 혈액 순환을 돕습니다. 전문가의 도수 치료도 좋습니다. 근육을 풀어주고 관절을 정렬합니다. 보조기 사용도 고려하세요. 무릎 보호대가 안정감을 줍니다. 특히 운동할 때 착용하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착용하면 근육이 약해집니다. 운동 후에는 벗으세요. 테이핑도 효과적입니다. 무릎을 지지하고 통증을 줄입니다. 약물 치료는 의사와 상의하세요. 진통제는 일시적입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소염제도 장기 복용하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연골 주사는 효과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일부에게만 도움이 됩니다. 수술은 마지막 선택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회복 기간이 깁니다. 재활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수술 없이도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간요법을 조심하세요.
검증되지 않은 방법은 위험합니다. 뜸이나 부항은 일시적 효과만 있습니다. 건강보조 식품도 과대 광고가 많습니다. 의학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주변의 조언을 무조건 따르지 마세요. 사람마다 무릎 상태가 다릅니다. 누구에게 좋았던 방법이 당신에게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당신의 상태에 맞는 방법을 찾으세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무릎은 빨리 회복되지 않습니다. 최소 3개월은 걸립니다. 꾸준히 노력하세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면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무릎 통증은 고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복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70대, 80대도 건강한 무릎으로 살고 있습니다. 가족의 지지도 중요합니다. 혼자 노력하기 어렵습니다.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함께 걷기 운동을 하세요. 서로 자세를 확인해 주세요.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목표를 세우세요. 한 달 뒤 계단을 편하게 오르기, 3달 뒤 통증 없이 산책하기, 6개월 뒤 손주와 함께 놀기. 구체적인 목표가 동기를 줍니다. 달성할 때마다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기록을 남기세요. 매일 걸음 수를 적으세요. 통증의 정도를 기록하세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납니다. 나쁜 날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전체적인 추세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무릎 건강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무릎 통증의 80%는 걷기 습관 때문입니다. 발끝 방향, 보폭, 내리막이 무릎 수명을 결정합니다. 3가지만 고치면 연골 소모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5가지를 기억하세요. 발끝의 각도를 체크하세요. 보폭을 줄이세요. 내리막에서 무릎을 굽히세요. 걷기 전 3분 예열하세요. 걷기 후 얼음을 10분간 대세요. 이 5가지만 지켜도 당신의 무릎은 달라집니다. 무릎은 당신의 마지막 다리입니다. 지금 아프지 않다고 평생 건강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당신이 오늘 걷는 방식이 10년 뒤의 무릎을 결정합니다. 미래의 당신이 오늘의 당신에게 고마워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무릎을 지키는 첫 번째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무릎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집시다.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시도